자,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으로 굉장히 이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안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옷값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 근데 여기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시점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이 시민 단체에서 이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어떤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은 국가 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 응답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기밀 유지나 국익, 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측에서 여기에 대한 이 판결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비공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 국가기관은 웬만하면 항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2심 재판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왜 청와대는 그걸 국가 기밀이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 영부인인 여사의 의상비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서 이제 싹튼 의혹 중에 하나가 네. 혹시 대통령의 업무 수행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지급한 특활비가 혹시 거기에 사용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가 소상히 해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증폭이 된 것이고요. 다행히도 지난 3월 29일에 이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특활비가 여사 이 의상비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행사비의 일부로 이 필수 최소한만 이 사용됐다라고 좀 해명이 되면서 특활비 의혹 논란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계속 항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국가기록물로 이관이 되거든요. 네. 국가기록물법에 따라서 한 번 이관이 되면 최소 15년 이내에는 이 공개할 수 없다 보니까 이대로 만약에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게 되면 여사와 관련된 의상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새로운 논란으로 지금 휩싸이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딱 집약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옷값 논란이요. 채용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6급 상당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얼핏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뭐 트레이너를 갖다가 3급으로 채용했던 이제 그 육모비서관, 네, 행정관 네. 얘기했었죠. 네. 사실 이제 그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에 마치 이거 특혜 아니야? 이제 이런 그 연상을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절차를 다 지켰다. 네. 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아닌 그러니까 전문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뭐 자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혜는 없었다. 이 부분은 해명이 됐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논란점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재외 동포로서 프랑스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네. 그러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게 안보 보호 시설인데 거기에 이 외국 국적자가 있을 수 있나? 이게 이제 또 하나 논란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관련 기관과 미리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국적 논란, 그러니까 프랑스 국적 재외 동포지만 프랑스 국적자를 청와대에 놓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요. 과도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축소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석이나 행정관들 줄이겠다 그러면서 그 보완책으로 뭘 얘기했냐면은 민간합동 자문위원회 같은 걸 두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해외 동포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 안보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외국인까지 오픈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동포고 그리고 단골 가게에 자신의 어떤 체형과 몸매를 알고 있는 그리고 옷 수선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뭐 고위직도 아닌 6급 실무직으로 그것도 계약직으로 앉힌 건데 이게 과연 논란이 될 만한 일인가? 좀 이 부분은
뭐라 그러죠? 좀 판단이 좀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위원님께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지금 보면은 좀 과도한 것 아니냐. 거기다가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민관합동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정부를 꾸려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런 행정요원보다도 더 이 인사 문제나 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외국인도 갈 수 있고 뭐 복수국적자도 갈 수 있게 이렇게 열어놨다. 이건 문제 안 되고 왜 그것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청와대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각 분야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정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대통령의 부인의 의상을 전담하는 직원을 뽑았다는 것, 저는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뭐 일론 머스크죠.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의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뽑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그 부인의 의상을 담당하는 부인을 담당자를 뽑을까요? 일본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 아마 우리 교포인 손정희 회장이겠죠. 그분도 의상의 직원을 뽑을까요?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분들도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 의상 담당을 뽑을까요? 어떻게 청와대에서는 그 대통령 부인의 의상이 정말 국정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상근 직원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김정숙 여사에게는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외국인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에서 그 김종훈 벨 연구소, 미국의 굉장히 이름 높은 첨단 그 기술을 연구하는 그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연구했던 김종훈 벨 연구소장을 뭐 과학기술부나 이런 데 장관으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이중 국적 때문에 못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분이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김정숙 씨 몸매와 체형을 김정숙 여사 체형을 잘 아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 국익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꼭 그렇게 상근 직원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둘째, 외국인이에요. 지금 프랑스 여권 갖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청와대에는 특히 대통령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은 보안과 그 기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이 무슨 기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 해외 출장 가는데 대부분 수행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일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출입 기자들한테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그때 때가 돼서나 알려주는 그 사안입니다. 이런 그 국가 기밀을 프랑스 국적자가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인식, 뭐 대통령 의상 담당 좀 뽑으면 어때? 그리고 뭐 그 기밀도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같고 그래, 이런 인식이 청와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국민과는 대단히 동떨어진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를 없애고 청와대 밖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뭐 어떤 이런 개인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상을 담당하는 행정요원이 뭐가 필요할 수 있느냐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네. 국격을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의 얼굴이고 하니 국격을 위해서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또 지금 보면 외국 복수 국적자는 공무원법상에 대통령 수행 분야 임용에 제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요, 대통령의 의상은 당연히 그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의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의 경우에는 공적인 업무일 때는 어느 정도 뭐 이 행사 부대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퍼스트 레이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직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법과 제도가 미비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걸 다 사비로 충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영부인 노릇하기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자리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 행사에 국가 의전 때문에 다른 국가 이 부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의상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두 다 사비로 해라? 저는 이건 좀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 공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뭐 예외를 두든 아니면 네.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특혜 채용 논란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중 국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의 그 부친이 디자인한 옷을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많이 입고 나가셨거든요. 저는 그 자체가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디자이너의 옷이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가 입고 가는 옷을 그 디자이너의 옷만 입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의상을 선택하는데 만약에 그 딸이 청와대에 채용된 것이 약간의 영향력을 끼쳤다라면 이거야말로 특혜 채용에 이어서 특혜 어떤 의복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 이 새 정부에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혜 채용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아직 뭔가 뚜렷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안이 어떻게 됐는지 분석, 해석이 또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 옷값 관련해서는 옷값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했느냐, 이 결제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죠. 명인 디자이너 이런 작품들이 이제 필요하다면 예우 차원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카드냐 현금이냐는 지급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다 삽이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 그게 현금일지라도 구매가 이루어진 거라 각종 증빙서를 남겼다, 영수증이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글쎄 그거야 뭐 제가 뭐 답변할 영역이 밖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옷값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불했다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된 거냐 아닌 거냐. 그러니까 명의는 발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엇갈리는 부분이 더 이제 궁금증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큰 차원에서 보면 뭐 아까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공적 행사에 자기 비용 들이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비로 썼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은 이거죠. 지금 이제 앞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특활비를 예를 들어 청와대가 원칙 없이 흥청망청 썼는데 보니까 그게 낭비 때문에 생겼어. 이러면은 저는 이건 특활비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어떤 법감정 측면에서라도 저는 충분히 검토되고 더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현 정부 들어가지고 특활비가 120억 중에 80억을 갖다가 쓰고 나머지 그러니까 42%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옷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사 입고 자 그랬는데 그 영수증이 뭐 카드로 썼냐 뭐 아니면은 뭐 그 현금으로 썼냐 이것까지 논란을 삼는 거는 이거 너무 과잉 아니냐.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특활비 그 33억 원을 갖다가 썼던 게 논란이 됐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게 어떤 그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너무 상세하게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게 좀 국민들 좀 낯뜨거운 것 같아요. 네. 뭐 이건 김정숙 여사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인데 좀 최소한의 개인의 어떤 사생활 부분은 조금 넘어갈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뭔가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뭐 해명하다 보니까 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웩더독이라고 하나요? 이게 꼬리를 몸통이 흔드는 그런 모양새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갑자기 금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딱 하나 남아있는 옥이 있다면 금괴를 200통 가지고 있다. 그것이 제 양산집 지하에 묻혀있다. 그 돈 우리 젊은 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네,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논란들, 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보니 문 대통령 자택에 20조 공개가 묻혀있다는 7년 전 음모론이 떠오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뭔가 좀 논란의 해명의 해명이 계속 이 논란을 자초하는 이런 모양새가 좀 좋지는 않아 보여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금괴라는 거는 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저에게는 뭐 실체가 없는 해프닝이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은 실체가 있는 의혹이죠. 지금 뭐 저 명인을 예우하기 위해서 현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계적 명품. 사실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지만 그 영어로 하면 럭셔리 그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거 사치품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른바 명품이라는 샤넬이나 뭐 루이비통이나 뭐 에르메스나 이런 수석 디자이너를 만나서 네. 우리가 옷을 구입하고 그 사람한테
달러나 유로로 현금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Are you crazy?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현금을 줍니까? 그게 어떻게 예우가 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현금 줘서 혹시라도 탈세 의혹을 이게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어떻게 예우가 되느냐? 현금 왜 문제가 되느냐? 현금을 줬기 때문에 사비를 냈다는 걸 우리가 100%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현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찾아서 거래하는 분들은 대체로 범죄와 관련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다가 매트리스 안에다가 현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그것도 주체를 못해서 마늘밭에 현금 묻어놓는 사람들, 그 돈 다 어디서 난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진짜로 700만 원, 300만 원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명인을 예우하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은 2017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계좌에서 700만 원, 300만 원 차증 내역 공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거 공개 안 하시면은 그거 사비 아닐 수 있고 특활비일 수도 있고, 특활비라는 게 5만 원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 필요 없는 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활비 아니라면 또 다른 문제의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현금 인출해서 지급했다는 거 확실하게 나오면은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의혹은 계속될 거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안이 이제 계속되고 있다 보니 좀 수위가 높은 발언도 해주셨고, 또 뭐 저희가 외래어보다는 한글을 사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곧 영부인이 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영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국제사회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정상적인 영부인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발언 나오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이거 물타기 하려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면서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이 사실은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된 데는 가짜 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2억 원짜리 브로치다 그랬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50만 원짜리 브로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600만 원어치 샀다. 이러니까 마치 이제 뭐 우리가 필리핀의 이멜다 여사 생각난단 말이에요. 네. 알아봤더니 25만 원짜리 구두 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이거를 부풀리게 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를 하니까 감정 대립으로 나간다. 앞서서 이도훈 논설위원께서 700만 원 현금 썼으니까 이거 현금을 쓰니까 범죄 의혹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여권 소위 말해서 보수 세력 내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700만 원 현금 썼으니까 범죄 의혹이야?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 조사 왜 안 받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앞에서 최소한의 어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위법한 행위가 있어서 그 위법한 행위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감정 싸움으로 가고 정말 국민들 나쁘끄러운 얘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 부분은 증거 가지고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윤 비대위원장이 당선인의 배우자를 향해 저주와 막말을 퍼부었다. 이 특활비 논란 나아가서 김정수 여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강정 싸움까지 좀 치달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네, 이번 순서에서는 논란을 낳고 있는 김정숙 여사 관련 옷감 논란 분석해봤습니다.